오늘은 세가형 흰색 책 1권에 있는 내용 중 50강에 있는 enough와 to를 이용한 그런 문장들 5가지를 한번 같이 영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세가형 1권의 50강을 공부하시려면 재생 목록 중 책으로 배우는 영문법 1권에 있는 동영상에 to 용법과 enough to에 관련된 강의를 봐주세요. There. This glass. Have. Battery. Ripe. Wise. Solve my problem. Heavy. Move. Difficult. Reach the shelf. Have a meeting. There. His pocket. Long enough. Have. Hamburgers. Salty. Ride a roller coaster. Hard. Young children. 단어 박스에 있는 단어의 뜻은 맨 뒤는 부록 페이지에 있으니까 먼저 단어를 숙지를 해주신 후에 영작 연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은 우리 오늘 제일 처음에 해볼 문장은 2번에 있는 문장이고요. 그의 주머니에 충분한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에 뭔가 있어 없어를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우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뭐?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를 쓰면 가장 손쉽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많아요, 적어요. 또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선 더 쉬운 방법 아무 거로나 영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하고 싶나요? His pocket? 히즈 포켓이 없다는 걸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해보시고 싶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표현하셔야 되죠. Doesn't. doesn't. And 가지고 있지 않은 have. 걸로. 충분한 동전. Enough. 충분한 코인을 할 때 이렇게 충분한 땡땡을 했을 때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는 충분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s를 못 붙이겠지만 셀 수 있는 것이라면 s를 달아주는 게 맞죠. 그래서 his pocket doesn't have enough coins 해도 되고 만약에 there를 쓰시려면 there are not enough coins in his pocket. There are not enough coins in his pocket 이라고 해주신 분도 맞게 영작을 하신 것이에요. 그의 주머니에 충분한 동전이 없어. There are not enough coins in his pocket. There are not enough coins in his pocket. There are not enough coins in his pocket. 이제 우리 집에는 머물 충분한 방이 있어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there is, there are로 하셔도 됩니다. There. 이번엔 there로 해보시겠어요? 자, 충분한 방이 있다. Are. 여러 개의 방이 돼야 되니까 are로 쓰셨고요. 충분한 방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Enough. Enough rooms. rooms. 자, 그 다음에 머물 방을 해야 돼요. 옛날에 투부정사를 배울 때 3가지 용법이 있었죠. 그 중에 뭐뭐 할 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to를 붙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stay? to stay 하면 머물 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집에는 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집 안에는 In my house. house. 점 찍어주시면 There are enough rooms to stay in my house. There are enough rooms to stay in my house가 되고 my house가 갖고 있는 걸로 했을 때는 My house has enough rooms to stay 하신 분들도 맞다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 머물 충분한 방이 없어. There are not enough rooms to stay in my house. There are not enough rooms to stay in my house. There are not enough rooms to stay in my house.
이번엔 조금 더 뭔가를 또 다른 요소를 넣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이 먹기에 충분한 햄버거를 샀다라고 해서 아까는 주어같이 생긴 게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는 우리 선생님도 있고요. 학생들도 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영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를 찾으려면 맨 뒤에 샀다라는 걸 누가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우리 선생님이 my teacher. 얘가 했던 행동을 바로 뒤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샀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다의 과거형을 써주셔야겠네요. Bought. 무엇을 샀는지를 바로 쓰시면 됩니다. 햄버거를. Hamburger. 근데 충분한 햄버거네요. Enough. 햄버거를 써주시면 되는데 Hamburger. 햄버거. 네, s를 꼭 붙여주셔야 되죠. enough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먹기 충분한. 그래서 먹기에 충분한 해서 먹기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머물빵 할 때 어떻게 썼었냐면은 to 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stay를 써줬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have. to have나 to eat을 쓰시면 됩니다. eat도 되고 have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 했는지 봤더니 요소가 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가 빠져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가 빠져 있습니다. 우선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동사를 한 주어가 바로 그 동사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라서 지금 보면 샀어의 보도 바로 앞에 그 산 주체인 선생님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건 선생님이 먹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고 학생들이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주셔야 되냐면 먹다라는 동작이 있는 그 앞에다가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eat 앞에 지금 to가 같이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to eat 사이에 넣어야 할 것인가 to 앞에 넣어야 할 것인가가 이제 헷갈리실 텐데 to 부정사 즉 to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의 단어는 중간에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몸처럼 봐주셔야 돼요. 중간에 뭘 이렇게 끄집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to it 앞에다가. to it의 아예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학생들 먼저 써보시겠어요? 그럼 to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 student를 써주세요. Every student. every student. every student. 자, 모든 학생들은 이제 보통 보면 모든이라는 뜻 때문에 여러 명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student에 s를 붙여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every는 보통 단수로 취급을 해요.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s를 붙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만 하면 맞는 게 아니고요. 자, to 뒤에 나오는 이 동작. 그래서 to 부정사가 하는 동작을 하는 애가 바로 얘야. 라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어떤 주어 같은 이런 애를 넣어줄 때는 for를 항상 붙인 상태에서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for 의미상의 주어, to 그 사람이 한 동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를 every student 앞에다가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마침표만 콕 찍어주시면 이제 완성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My teacher bought enough hamburgers for every student to eat. My teacher bought enough hamburgers for every student to eat. 이란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이 먹기 충분한 햄버거를 샀어. My teacher bought enough hamburgers for every student to eat. My teacher bought enough hamburgers for every student to eat. My teacher bought enough hamburgers for every student to eat. 11번에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가 되어 있는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될 때 물론 이제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학창 시절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 영법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투는 동그라미 2개 투 뒤에 있는 건 동그라미 하나짜리 투. 네.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어서 없다라는 말 때문에 노나 낫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들어가지 않고 투 동그라미 2개 붙은 투 뒤에 너무 뭐 어렵다.
너무 뜨겁다처럼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쓰면 되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 하나짜리 to 뒤에는 어떤 동작을 못하는 건지를 써주시면 쉽게 영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주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건 바로 그 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The book. 자, 너무 어렵습니다 할 때 어려워요는 동작이 아니고 성질이에요. 이렇게 성질이 나올 때는 동사를 MR이즈의 비동사로 잡아주고 너무에 동그라미 2개 달린 to를 써줬어요. 어렵다. hard나 difficult를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냐면 이해할 수 없다를 동그라미 2개짜리, 하나짜리 to를 써준 후에 아무런 부정어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해하다라는 동작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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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찍어주면 The book is too hard to understand 하면 그 책 자체가 너무 어려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 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또 넣어주고 싶으면 어디다 넣으라고요? To understand 앞에다가 넣고 뭘 달아서 넣으라고요? For little kids, for little children to understand 이런 식으로 되게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맨 마지막.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 The book is too hard to understand. The book is too hard to understand. The book is too hard to understand.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수업 수지 세가영 에듀센터에서 배워보세요. 14번 문장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의미상의 주어가 to를 하는 의미상의 또 다른 주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는 너무 딱딱해서 어린애들이 먹을 수 없다 해서 주어를 파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파이는 먹을 수 없어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딱딱해요를 먼저 가야 되겠죠. is 너무 딱딱하다도 영어로 hard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는 쓰지 않고 먹을 수 없어에 동그라미 하나 달린 to에다가 먹다만 넣어주면 파이가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어요가 우선 일단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건 누가 먹을 수 없냐면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to 바로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고 뭘 달아서? for를 달아서 어린 아이들 For little kids. little kids to eat 점 찍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The pie is too hard for little kids 또는 little children to eat. The pie is too hard for little children to eat. 이란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파이는 너무 딱딱해서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없어. The pie's too hard for little kids to eat. The pie's too hard for little kids to eat. The pie's too hard for little kids to eat. 나머지 저희가 다뤄드리지 않은 10개의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영작을 해보시면서 to와 enough의 용법을 다시 한번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